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1일 수요일 오후 3시 37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의 이유는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 중이니까 그렇죠. 그죠? 기술적으로 상승이 유리하니까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목요일 날 밤에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제 그거를 어떤 뭐 핑계로 삼으려고 지금 다들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뭐 미국이 상승 마감을 했고 유럽 같은 경우는 급등 마감을 했다가 이제 그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하는 뭐 그 정도 모습이고요. 오늘 아시아는 뭐 그냥 혼조하게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유럽 개장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 출발 예정이네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 강합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 시장 전반적으로 강해요. 물론 이제 CPI 발표 이후에도 강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강합니다. 뭐 근데 강하다라고 해서 뭐 아직까지 뭐 추세에 대한 어떤 그런 결정이 난 건 아니고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이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고민을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돌아설 건가 말 건가 이런 거 고민을 해볼 때예요. 지금 지금 어떤 뭐 대세 상승에 대한 주장 혹은 뭐 계속 하락할 수 있다는 뭐 계속 하락론의 주장 둘 다 가능한 시기예요. 그죠? 아직 시장은 어느 한쪽으로 손을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명확하게 어디 한쪽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지 않으니까 좀 혼조한 모습 보이면서 그냥 시장이 뭐 적당히 반등하고 있는 뭐 그런 그림이죠. 솔직히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웬만하면 하락하지 아니 참 그 특별한 일 없으면 웬만하면 시장은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희망을 먹고 살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웬만하면 오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긴 해요. 지금 하락할 만한 재료 이런 거 그죠? 눈에 띄는 거 없죠, 그죠? 만약에 이제 뭔가 이제 시장이 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방향을 잡고 싶다면 이제 뭔가 그에 맞는 걸맞는 재료가 있어야 될 텐데 그에 걸맞는 재료라면은 뭐 예를 들면 내일 발표 예정인 뭐 물가 지표들 아니면은 뭐 기업의 실적들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 그런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린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 물론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내일 어떻게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와서 내일부터 하락할 겁니다라는 걸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예. 이제 물가 지표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힘을 가졌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도 그냥 하나하나 그냥 뭐 내용이나 좀 뜯어보면서 뭐 그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 그죠? 이런 모습이라고요. 아직까지 강해요, 그죠? 이 급등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이렇게 많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뭐 기간 조정 뭐 이 정도 하고 뭐 그 살짝 눌렸다가 계속해서 가고 있고 이번에도 굉장히 강하게 오를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다소 좀 오버슈팅 냄새는 좀 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하고요. 위쪽에 있는 저항 매물들 차분하게 잘 소화하고 있고 계속해서 일단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뭐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1년간 만들어놨던 박스권에 도전하고 있다. 좋은 그림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하락 전환의 가능성이 다소 보이긴 합니다. 이 전형적인 그런 방향 전환의 패턴이긴 해요. 몇 거래일 동안 어딜 넘지 못하고 어딘가를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들, 그죠? 중국 상해 종합인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자리에서 여기가 어떤 직전 고점 자리죠. 직전 고점을 살짝 낮춘 상태에서 이 방향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중국 증시만 잘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중국 증시를 보면서 이제 좀 신뢰도를 더 높이려면은 이 옆에 있는 구리값도 좀 같이 잘 보면 되겠죠, 그죠? 오늘 밤에 이 구리값 꺾인다, 그러면 중국 증시도 아무래도 좀 꺾일 가능성이 좀 있겠죠.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리값, 중국 증시 이런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증시가 저렇게 좀 오늘까지 해서 3거래일 동안 어딘가에 넘지 못하고 배실배실 했으니까 위안화도 뭔가 변화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이게 뭐 올바른 설명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위안화가 강하니까 위안화 강한 것이 최근 중국 증시를 견인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고 중국 증시가 이제 방향 전환 가능성을 보이니까 위안화는 이렇게 일단은 하락을 멈췄습니다. 한 3거래일째 지금 한 2거래일, 3거래일째 멈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고민해봐야 되겠죠. 방향 전환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건 일단 지금으로서 일단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겁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지금 방향 모르는 거다. 가다가 멈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하루 멈추는 거는 그냥 일시정지죠. 그죠? 그렇지만 뭐 지금 2거래일 연속 이상 멈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방향성에 대한 전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어떤 세계 금융시장을 좀 강하게 끌고 왔던 거, 그러니까 요즘 금융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세계 증시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전 세계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은 애플과 테슬라, 나스닥이죠. 그리고 전 세계 증시를 최근에 그래도 이번 주, 뭐 올해, 뭐 지금 이제 올해 시작한 지 뭐 일주일, 이주일밖에 안 됐지만 이 올해 들어서 이제 증시를 좀 견인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좀 중국의 강세죠. 그죠? 중국이 좀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죠. 중국에서 전염병 규제 완화 이러면서 견인하고 있죠. 예,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런 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중국이 가다가 일단 멈췄다? 심상치 않네. 뭐 이런 거 정도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점 정도 일단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아직 방향 전환 이런 건 아니다. 그죠? 이 심증이 좀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좀 잘 봐야 되겠고, 뭐 일본 증시는 뭐 그냥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뭐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 뭐 박스권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상승 피로감이 있는 상태죠. 그죠? 상승 피로감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요즘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 지도 계속해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명백하게 좀 하락이나 이런 게 좀 나와줘야 그래야 이제 그래야 상승 피로감이 좀 소화되고 이러는 건데, 오늘 나온 이런 음봉 같은 거는 솔직히 뭐 하락 피로감 소화 그런 관점에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이건 일단 계속 올라가는 뭐 그런 그림이죠. 올라가는 와중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거나 상승에 대한 뭐 재료가 없거나 상승에 대한 힘이 모자라거나 뭐 그런 모습에서 나타나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어떤 의미 있는 매도세다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계속 올라가는 그림. 여전히 시장은 강하지만은 네, 네, 여전히 시장은 계속 강하긴 강한데 아래쪽으로 갈 만한 그런 힘은 없는 거고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긴 강한데, 여기서 이제 상승의 피로감이 있으니까 지난번 급등했던 게 있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그런 힘은 모자라서 오늘 장중에 음봉으로 밀렸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더 올라가는 그림, 다만 오늘보다 음봉에 뭐 이런 모습들 나왔으니까 어딘가에 일단 저항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죠.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 2거래일 동안 뭐 6,600원, 6,800원 뭐 이 정도 선에 저항이 있구나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한 거죠. 2거래일 동안요. 이거 보고 당장 꺾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보시면 저점도 높아졌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상승 마감이고요. 더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그죠? 삼성전자만 봐도요. 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어딘가를 2거래일째 저항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죠? 6만 뭐 600원, 800원 이 정도를 매물대를 확인하고 있다.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물대 못 넘어가면, 내일도 못 넘어가고 비실비실하면서 꺾이면은 그럼 이제 꺾인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강하다. 그죠? 하여튼 삼성전자를 좀 그 대표로 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다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예외. 그냥 얘는 워낙 많이 빠졌다가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반등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니까 삼성전자와는 설명이 좀 달라지고, 하여튼 뭐 반등하고 있다. 반등에 불과하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도 오르고 하이닉스도 오르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르니까 코스피 오르겠죠. 그죠?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고, 코스피 설명은 조금 전에 드렸던 삼성전자와 비슷합니다. 그죠? 어쨌든 상승세가 이긴 거예요. 계속 더 상승하는 그림인데 추가로 여기서 더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나 힘은 조금 딸리니까 뭐 음봉으로 마감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아래쪽으로 막 후려치려는 힘이 강하냐, 그것도 아니다. 그죠? 여전히 강합니다. 이 선물도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코스피 선물도 이 뭐 312.5 뭐 이런 자리를 지금 현재 2거래일째 못 넘어가고 있긴 합니다. 내일도 못 넘어가면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싸해질 수 있는데요. 뭐 내일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그건 모르는 거고 일단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더 위쪽으로 그는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좀 있죠. 여전히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는데 이렇게 강할 때는 조금 몸 좀 사려야 되겠죠. 아래쪽 보시는 분들요. 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지금 뭐 이 위쪽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주식 들고 계신 분들, 뭐 아니면 지수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 계속해서 들고 갈 만한 근거는 있지만, 이 최근에 단기 오버슈팅 그죠? 특히 1월 9일날 보여줬죠. 이런 1월 9일날 보여줬던 이런 오버슈팅 이런 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상승 보시는 분들께도요.
그래서 상승 보시는 분들도 이런 자리 잘 봐야 됩니다. 못 넘어가면은 굉장히 또 위험해질 수 있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제가 뭐 한국 증시에다 대고 뭐 지금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고요. 하락 추세인 것도 여전하고 뭐 상승 추세의 전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뭐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 된다, 뭐 그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거고, 변동성 지수 이런 것도 뭐 보시다시피 그냥 계속해서 뭐 박스권 뭐 이런 모양이라서 특별히 할 말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벤트가 필요해요, 그죠? 시장이 이 연초, 연말 연초 계속해서 뭐 조용합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잘 없어요. 예. 고용지표 하나가 좀 있어서 지금 시장이 좋긴 한데, 이 고용지표가 나오기 전에 이미 뭐 코스피는 좀 많이 반등을 하기도 했고 그 전에. 그러니까 대부분 다 지금 어떤 급등에 대한 피로감 이런 거에 지금 급등에 대한 피로감에 좀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요. 미국도, 뭐 유럽도, 중국도, 한국도, 일본도 뭐 전반적으로 다 어떤 단기 오버슈팅, 연초에 뭐 고용지표 이런 거 확인하기도 전부터 좀 올랐었고 뭐 그런 점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지금 다들 그걸 이제 어떻게 소화할 거냐, 소화 잘못하면 꺾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그죠? 여러 가지 가능성들만 있어요. 아직 뭐 결론 나기가,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일단 멈췄네요. 하락이 일단 멈췄어요. 1242원 뭐 이 정도 선에서 일단 멈췄습니다. 방향 전환 고민할 수 있죠, 그죠? 고민할 수 있는데, 방향 전환이고 뭐고 지금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한 1268원을 빨리 돌파한창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하락은 멈춰 있어요. 방향 전환 가능성도 있긴 한데, 뭐 그 가능성을 강하게 이야기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고요. 일단 방향 전환 가능성 정도는 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딱히 뭐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안개 속에 가득한 상황이죠. 안개 속에 가득하면 뭐 해야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죠? 뭐 보이면 신호등에 불 들어오면 건너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미국 증시는 오늘 뭐 하는 날일까요? 특별한 재료 없죠, 그죠? 내일 물가 지표가 있으니까 뭐 일단 위쪽에 저항 어딘가 있는 데까지 오르겠죠, 그죠? 일단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 봐주시면 특별한 일 없을 것 같고요. 뭐 나스닥도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지금 S&P가 어딘가를 지금 현재 일단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닙니다, 그죠? 이 지금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죠?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런 힘을 받아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거를 이제 S&P도 가만 보시면 어딘가를 지금 완전히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넘어갈 거면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밤도 뭐 저항이 누적되거나 하면서 못 넘어가면 또 분위기가 또 더러워질 수 있는데, 일단은 오늘 밤엔 뭐 그냥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게, 그죠? 그 상승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날이니까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하여튼 어딘가 지금 이제 못 넘고 있는 거죠. 이 거래일 동안 이거 오늘 밤에 넘어가는지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그렇죠. S&P고 나스닥이 이 위에 있는 꼬리 부분, 이 부분 어떻게 소화하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못 넘어가면 꽝이다. 넘어가는지 여부 잘 보자 말씀드렸고요. 다들 뭐 대부분 그냥 뭐 어떤 박스권 뭐 요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고민만 할 때입니다. 고민만요. 뭐 달러 인덱스 어떻습니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얘도 일단 얘도 일단 오늘 어떻게 되는지 보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어떤 큰 힘, 장대 음봉 2개 연속 보이고 나서 피곤하니까 일단 쉬어 있죠. 멈춰는 있습니다. 여기서 멈춰 있는 상태에서 전환될지 계속 갈지 이런 것들 여보 보시면 되겠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똑같습니다. 지금 봐야 될 것들이요. 변동성 지수들, 하방 경직성 지키는지, 뭐 달러,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채권 투자 생각 있으신 분들은 그 짜불짜불 한번 뭐 모아가는 건 가능한 정도, 그죠? 채권 모아가는 건 가능한 정도 지금 상황이고요. 아직 뭐 하나 이렇게 딱 도장 찍고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죠? 우리도 계속 고민해야 되죠. 여러 가지 하여튼 다양한 단서들이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는데,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죠? 뭐 나스닥 약한 거 꼬라지를 보면은 올해 금융위기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달러 떨어지는 꼬라지를 보면은 세계 증시가 뭐 혹은 세계 경기가 연착륙으로 편안하게 평화롭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혼조하게 보이고 있죠. 지켜보자고요. 뭐 저도 아직까지 모르니까. 다만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으로 계속 보고 있는 게, 평상시 같으면 이런 1년간 빠졌으면은 투매 같은 게 눈에 띄게 나오면서 이게 이제 하락의 끝이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보여주긴 하는데,
뭐 계속해서 그런 점들이 좀 찜찜하긴 하죠. 그죠? 아래쪽으로 오랫동안 보신 분들. 뭔가 좀 시원하게 투매 같은 게 나와야 보통 하락이 끝나는데 투매 나온 적 있냐? 작년에 투매 나온 적 없단 말이죠. 그런 걸 기다려보는 게 좀 맞지 않겠냐 싶기도 해요. 사실 그렇다고 지금 뭐 증시가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이야기하던 것도 아니니까 그냥 어쨌든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냥 시간만 죽이면 되지 않을까.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맨날 하던 이야기만 또 했고요.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